차원의 벽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 지구를 통틀은 모든 우주,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빛. 그렇다면 빛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빛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파장에 따라서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가시광선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빛의 분류를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만 바라보게 된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란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양자의 세상에는 미립자인 세상과 파동인 세상이 둘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미립자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파동 상태인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된 이 세상에서 과학계는 미립자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차원의 벽은 이 파동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생소할 것입니다. 미립자의 세상이 있고 파동의 세상이 있는가? 예. 우리 차원의 벽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립자의 세상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파동의 세상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죠. 미립자 세상은 고전물리학의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증명해야만 이론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파동인 세상에서는 이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계의 능력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빛으로 존재하는데 미립자의 세상과 파동의 세상. 그럼 그런 세상은 진짜 있을까? 진짜 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최초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양자 상태입니다. 양자. 태양이란 핵폭발로 인해서 알갱이를 튕겨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를 바로 별빛이라고 그러죠. 빛은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양자라고 그럽니다. 양자.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양자, 즉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 중첩되어 있는 빛이 지구에 있는 꽃을 향하여 옵니다. 꽃. 그러면은 꽃은 빛에 있는 양자 상태의 태양에서 오는 양자 상태의 빛을 받아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합니다. 물리적인 반응은 광합성 작용을 하여 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화학적 작용은 꽃에 있는 아름다운 색상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이것은 이 고전물리학에 존재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하여 빛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미립자는 흡수돼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파동만 남습니다. 그래서
파동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사된 빛은 파동 형태의 제3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광원에서, 즉 태양에서 오는 빛은 직접 눈으로 관측하게 되면은 눈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꽃에서 반사된 빛은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을 바라봐도 눈이 안 아파요. 그래서 이 꽃에서 반사된 빛을 뭐라 그러냐면 칼라라 그럽니다. 칼라. 우리는 이 현상을 지금까지 당연히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 양자 상태의 빛의 세상과 꽃에서 반사된 양자 상태가 붕괴된 제3의 빛 형태의 파동 상태의 형태인 제3의 빛 세상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은 평범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과학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이 간단하면서 단순한 이 형태의 세상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인류의 탄생 원인, 이것도 이 속에 있습니다. 비밀이.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 보면은 이 양자 상태에서, 즉 미립자 세상, 여기에 이 꽃에서 양자 상태가 미립자 파동으로, 미립자는 흡수되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소모됐습니다. 그럼 튕겨나온 것, 반사된 것은 파동 상태의 빛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자 상태의 빛과 파동 상태인 빛, 양자 상태인 빛, 이 세상과 파동 상태인 제3의 빛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의 빛의 세상을 미립자 고전 물리학 세상이라고 하고, 파동 상태의 빛은 고전 물리학 법칙이 붕괴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상태의 빛의 세상에서 무언가 사실을 증명하려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 상태의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이므로, 뭐든지 보여야 믿잖아요. 안 보이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믿어줘 그러면 보여줘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양자 상태의 미립자 세상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상태에서는 꼭 수학적으로만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파동이 제3의 비친 세상은 무엇으로 증명하냐? 지금 여기는 이렇게 꽃에서 반사된 빛은 미립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미립자는 흡수되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꽃에서 소비해버려서 남은 것은 파동 형태의 제3의 빛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빛은 칼라라 그런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이 파동 상태인 제3의 빛이 세상에 있다는데, 이것은 바로 현상과 상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미립자와 파동이 있는데, 미립자는 입자가 있으니까 1, 파동은 0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표기는 차원의 벽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이라는 세상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0이라는 세상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0, 없어요.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립자 세상은 여기는 1이라는 세상이고 파동의 세상은 바로 0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과 상태로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학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과 상태로 증명한 게 있냐? 과학에서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증명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게 있습니다. 과학도 바로 보이는 현상과 상태로서 인정해서 신의 영역이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과학의 최고봉인 바로 양자역학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첫째 뭐냐? 중첩. 중첩이란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립자가 있어요. 미립자 1. 여기는 하나는 또 파동인 0이 있고 미립자 1과 파동이 1이 있어요. 이거는 중첩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걸 똑 쪼개면 1이 분류되고 0이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중첩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을 보면은 0이 관측이 안 되고 0을 보면 1이 관측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붕괴라 그러는데 이렇게 중첩된 상태 이게 1과 0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중첩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첩은 광원이 핵폭발을 할 때 동시에 발생해서 튕겨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을 보면 0이 안 보이고 0을 보면 1이 안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래서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영역. 중첩, 신의 영역. 그러니 믿자. 여기 양자역학의 중첩 붕괴 얽힘의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1과 0이 중첩된 상태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밝히는 것은 다음 강의 제2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 붕괴란 뭐냐? 이 1을 바라보면 우리가 양자 0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이 양자 상태는 우리가 1을 보면은 당연히 0이 안 보이죠. 0을 보면 당연히 1이 안 보이고 이걸 바로 붕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상태에 있는 빛은 하나만 나타납니다. 0이든 1이든 하나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붕괴라고 합니다. 이 붕괴는 반드시 하나만 나타납니다. 0과 1 중에서 하나만. 0과 1이 동시에 절대 안 드러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양자의 세상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붕괴의 법칙도 신의 영역이다.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으니까. 붕괴, 이것도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얽힘. 이 양자의 세상에서는 1과 0의 양자의 세상에서는 우리 고전 물리학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 파동 형태의 제3의 빛 세상에서는 고전물리학 법칙이 붕괴돼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세상에서는 뭐냐, 여기 양자 상태에 있는데 물질이 이제 미립자가 있고 파동이 있고 미립자 있고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란 하나의 일정의 정보입니다. 양자에서는 정보. 파동을 정보라 그래요. 미립자가 아닌 파동 형태. 우리가 정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자로 쓰거나 기록할 때 정보는 기록으로 드러나지만은 이거를 상대방한테 말로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즉 정보란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 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양자 1에 있는 이 정보, 파동의 정보를 양자 2에 순간이동을 시킵니다. 이 실험을 성공했어요.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거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 세계, 즉, 고전물리학 세계에서 여기는 거리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지구, 여기를 안드로메다,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는 고전물리학, 즉 양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250만 광년, 그리고 양자 상태의 파동 형태, 즉 제3의 빛 형태로 봤을 때는 거리는 제로가 됩니다. 이 0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1에 있는 파동 형태의 정보를 양자 2에 이동시킬 때는 이 거리와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보 이동이. 이걸 보고 얽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이동하려면 속도와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양자의 속도. 양자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이건 시간과 거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상태에서 정보 전달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안드로메다에서 나는 지구에서 나는 이를 선택했다 하고 딱 결정하는 순간 안드로메다에서는 그와 동시에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양자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연결됐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얽힘이라고 합니다. 이 얽힘도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의 영역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믿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파동 형태의, 그러니까 반사된 파동 형태의 제3의 빛 세상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고전 물리학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이야기하냐. 이러한 형태의 빛의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생각을 통해서 불현듯 생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원의 벽에서는 생각으로 떠오른
이러한 양자 상태의 세상과 빛의 세상, 제3의 빛의 세상에서 일어난 형태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이 사실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그래, 잠자는 뇌세포. 우리 인간은 1000여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평생 10%밖에 못 씁니다. 90%는 잠자요. 이 90%의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90%다 깨운 게 아니라 요만큼 더 깨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폭넓은 사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차원의 벽에 오셔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적으로 뇌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차원의 벽은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어떤 결과물을 찾아냈을까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10가지를 추린다면 빅뱅의 기원인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우리 과학계에서는 우주 만물, 생명의 기본은 어떻게 됐냐? 빅뱅으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빅뱅을 일으킨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지 못하면 그건 그냥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죠. 그러나 차원의 벽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이 빅뱅의 기원인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빅뱅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을 했냐면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컴퓨터는 별자리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다는 걸 정확히 이제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 별자리를 거꾸로 돌리다 보니까 결국 종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의 빛으로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려보면 이 빛이 뻥 터지면서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이 차원의 벽에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바로 이 그림에 진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거꾸로 돌리듯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꽃에서 반사된 파동 형태의 제3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는 본 게 아니라 눈으로 제3의 빛으로 저기 이 꽃을 향해 딱 쏩니다. 그러면 꽃은 지금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꽃은 이 제3의 빛을 받고 뻥 터져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양자 상태의 빛을 만들어서 이 태양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한 이치가 간단하게 이 생각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는 것이죠. 빅뱅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빅뱅의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한 점의 빛의 정체가 진짜 있느냐? 이게 진짜 있습니다. 왜냐? 한 점의 빛, 미립자 세상의 빛은 뭐예요? 이 양자 상태에서는 바로 미립자입니다. 우리가 태양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1위 세상이야. 여기가 바로 뭐냐? 1위 세상입니다. 미립자의 세상. 그런데 여기서 튕겨나오는 것은 뭐예요? 제3의 빛이라는 것은 양자 상태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동인 세상, 이건 0인 것입니다. 즉, 이 제3의 빛은 존재하지만은 미립자로 인해서 붕괴돼서 안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중첩 붕괴 얽힘의 이유를 찾았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되는데, 한 점의 빛은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밤하늘에 까맣게 보이는 이유, 여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존재하는데 단지 입자로 인해서 파동인 세상은 붕괴돼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하얗게 굵고겠죠.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은 파동이 빛의 세상과 파동 형태의 이 빛의 세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뭐냐면 양자의 세상과 파동의 세상을 정확히 구분한 최초의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빛보다 빠른 빛을 찾았다? 예. 이 양자 상태가 분리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를 결정한다. 속도가 결정된다는 것은 곧 밀입자의 세상입니다. 입자로 인해서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럼 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없어요. 속도가 없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타나는 순간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여기서 양자, 밀입자와 파동을 받았는데, 밀입자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고 파동만 남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상태에서는 30만 킬로미터 시간과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파동 형태의 제3의 빛은 속도는 0km 이렇게 됩니다. 이런 빛이 실제 존재하냐? 예, 존재합니다. 지구에? 아니, 지구에는요, 대기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꽃을 비유로 해서, 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지구를 벗어나면 바로 이 빛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봤어? 예, 봤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이 파동 형태의 이 세상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증명한다. 바로 드러난, 보이는 현상과 상태로서 이 제3의 빛보다 빠른 빛을 증명합니다. 이건 동시성, 이것이. 존재하는 순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하늘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를 찾았다. 이건 사실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 과학계에서 뭐냐면 하늘은 까맣다 그래요. 하늘이 왜 까매요? 이 밤하늘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우주는 이렇게 둥글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둥글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 달이 보이고, 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도 보이고, 이것도 한 1000억 광년 떨어진 또 은하계도 보이고, 우주는 몇 조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조 단위로. 우리 태양계보다 수십조 배 큰 은하계도 존재하고요. 이 우주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1천억 광년 떨어진 그 별도 보이고,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이, 우리 과학계에서는 뭐냐면 우주 공간은 가스와 먼지로 채워져 있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가스와 먼지로 채워져 있다면은 이렇게 먼 거리를, 먼 데 있는 이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밤하늘을 우리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그러잖아요.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주 먼지, 우주 가스로 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은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입니다. 이것도 우리 차원의 벽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 투명한 공간. 투명한 공간이므로 이 빛이 닿지 않는 이 외벽, 이 외벽이 까맣게 보일 뿐이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데 봐서 그래, 양자는 중첩돼 있고 또 양자 미립자의 세상과 제3의 빛 파동의 세상이 있구나 하는데 동의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 차원의 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경계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이것이 까맣게 빛이 닿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 천체망원으로 보고 우리 밤하늘에 까맣게 보이는 이유를 이 과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올베르스의 가설과 우주 팽창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가 팽창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주가 팽창한다면은 지구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여기 뭐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지구부터 이런 게 전부 동시에 다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뭐 지구에서 멀어진다고. 그러나 우주는 보이지 않는 힘과 균형으로 함께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를 뭐라 그러냐면 코스모스라 그러죠. 이 코스모스는 보이지 않는 힘과 균형으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쭉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 팽창한다고.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는 지구도 영향받아요. 여기 안드로메다도 영향받고. 그러면은 안드로메다가 커지는 만큼 멀어지는 만큼, 왜냐면 지구를 팽창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멀어지면 뭐냐면 안드로메다도 같이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 봤을 때 북극성, 카시오페자리 별자리들은 옛날하고 지금 봤을 때 다 바뀌었어야 돼요. 별자리가. 그래서 우주 팽창론은 아니라 제가 나중에 설명 들어가겠지만 이 우주 외벽은 무언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멀어져요. 다가오면은 빠져나가면 그대로 원위치에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 이 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우주 망원경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외벽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뭐예요? 30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봤는데 여기 1000억 광년 떨어진 게 여기 인간 눈에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주 팽창론이란 사실 가만히 곰곰이 우리 차원의 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면은 우주 팽창론은 아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므로 우주 배경색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바로 이 빛이란 양자 상태의 빛은 우리 빛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분필이 나타났어요. 그럼 빨간색을 해서 반사돼서 보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빛이에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지 빛이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빛의 형태는 뭐냐? 3차원 세상에 물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빛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흘러가네. 양자의 중첩, 붕괴, 얽힘의 이유를 찾았다.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하면서 중첩, 붕괴, 꽃에서 붕괴되고 얽힘, 동시에 일어나는 얽힘 현상. 이것이 왜 중첩이 돼야 되고 왜 붕괴가 돼야 되고 왜 얽힘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이 원인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얽힘이라는 것은 우리 이 빛의 세상에 지금 미립자 양자로 상태로 존재하는 세상과 파동인 세상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었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미립자 세상과 파동인 세상은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립자와 파동이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그림으로만 봐도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즉 분리가 됐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10cm, 20cm, 10cm, 20cm 정도 떨어졌는데 25cm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25cm 떨어져 있는 만큼 전기 신호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시간과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30cm지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얽힘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왜 이 얽힘 현상이 발생하는가? 왜 얽힘 현상이 발생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양자 상태의 빛은 분리된다. 우리 과학계에서는 양자 상태의 빛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정설이고 그게 진리로 알고 있어요. 왜 분리할 수 없냐? 아까 제가 사각형으로 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1 양자, 0 파동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탁 자르면 돼요. 그리고 딱 분리됩니다. 이게 딱 0과 1로 이렇게 분리돼요. 그런데 이 양자는 그래서 이렇게 양자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을 보면 1이 보이고 1을 보면 0이 보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1과 0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면 50% 50%.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는 양자의 빛의 상태는 분리된 이
분리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쪼개지잖아요. 이 현상을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바로 다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상태 이 세상은 미립자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파동이 붕괴되어야만 합니다. 파동인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미립자가 붕괴되어야 되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예, 창조와 진화의 신비에서 이게 드러납니다. 제가 왜 여기 1과 0으로 표기한 건 뭐냐면 이 1과 0이 창조와 진화를 생명의 탄생과 창조의 진화를 신비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컴퓨터의 신호 방법은 뭐예요? 1과 0입니다. 이게 컴퓨터라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의 복제품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와봐요.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설명은 이 세 번째 강의에 나옵니다. 그리고 뇌세포의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가 아니다. 우리 과학계에서 뇌세포의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전기 신호는 뭐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기 신호는 1초에 30만 km/s 시간과 거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신경망 길이를 재봤습니다. 한번 정확하진 않지만 뇌에 있는 신경망 길이, 그 다음에 각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우리는 감각세포가 있습니다. 왜 이걸 길이를 재봐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움직일 때 이 감각세포가 센서리 셀이라고 그러죠. 이 감각세포가 주변 환경 변화를 느끼고 뇌세포에 보고합니다. 그럼 뇌세포는 이 보고된 모든 것을 기록을 하죠. 이 감각세포가 보고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도 기억이에요, 기억. 다 이 감각세포가 듣고 뇌세포에다 기록한 겁니다. 그런 뇌세포에 기록된 것은 누가 판단하냐? 바로 인간의 혼이 판단합니다. 혼이 딱 결정하면은 뇌세포는 알았어. 혼이 결정했어? 그럼 내가 감각세포한테 이렇게 하라고 전할게. 명령할게. 그래서 뇌세포가 감각세포에 명령을 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거리가 이 전기 신호를 할 경우는 우리 뇌세포 우리 이 신경망기를 재보니까 약 600만 km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크게 얘기를 했죠. 길게. 600만 km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인간이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육신을 움직여서 반응을 하려면 20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배구공이 쭉 날아오는데 피해야 되는데 배구공이 날아오는구나. 내가 피해야지. 근데 이미 배구공 한테 탁 쳐도 배구공 튕겨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피한 거야.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길을 가는데 돌이 있어. 저를 돌을 피해서 가야지 하는데 사실은 난 이 돌에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졌어요. 왜? 인간의 육신은 20초 후에 반응을 하니까. 전기 신호가 아니다. 어떤 신호나 바로 동시성. 우리 양자에 제가 동시성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에서는 중첩, 붕괴, 얽힘.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성.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중첩, 붕괴, 얽힘 이걸 연구하지만 우리 차원에 대해서는 동시성을 봅니다. 또 왜냐면 이 그림에서 이 현대 물리학은 이것을 연구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서 매달리니까.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려진 거야. 그러나 차원의 벽은 이거는 당신들 과학계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 차원의 벽은 바로 제3의 빛세상 여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뇌세포의 신호 방법은 전기 신호가 아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이 되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 비밀을 밝혔다. 우리 현대의학, 현대생명공학에서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하냐? 가장 강한 정자가 난자를 정복한다. 정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정자가 난자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이 세상을 뒤바꾼 얘기예요. 실제 정자가 난자를 정자가 난자를 정복하면 이 세상은 뒤집어져. 이 세상은 존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됐냐? 동물은 모든 생명체는 난자가 정자를 선택합니다. 과학계에서 말하는 정자가 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난자가 정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뭐냐? 동물의 난자는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동물은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뭐냐? 다 필요 없어. 너무 강하기만 하면 돼. 강함으로써 종족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요. 개나 고나 다행이나 뭐 동물도 보면 새끼가 어렸을 때 새끼가 비실비실하잖아요. 버립니다. 그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의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새끼 낳았는데 얘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보았자 얘는 중간에 죽어야만 돼. 죽는 게 소멸되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포기를 해요. 일찍. 포기를 하고 다시 이 교배를 해서 새 생명을 만들죠. 이게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의 난자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장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한다. 지혜로운 정자.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빅뱅 이걸 한점 빛 여기에 이 정보가 다 있어요. 우리 동물들, 우리 생명체가 움직이는 건 뭡니까? DNA에 입력된 정보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하도록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동물들은 발견, 발명, 문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난자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함으로써 발견, 발명, 문화를 이렇게 사는 거래요.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 인간의 여성은 과학자를 좋아하면 과학자에서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여성분은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과 기쁨을 찾고, 변호사 좋아하는 여성분은 변호사를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돈을 좋아하는 여성분은 돈 많은 사람과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같은 취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간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문명과 문화, 발견, 발명, 문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가장 강한 정자가 난자를 만한다. 이것은 틀렸다. 그리고 창조와 진화가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 이것은 지금 세상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 종교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기원,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직 왜냐면 이 파동 형태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성경의 최고의 학자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13권인가 12권인가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이 그리스도라는 건 성령입니다. 하와는 성령을 받을 성도다. 딱 이렇게 못 박아 놨어요. 아담은 성령이에요. 하와는 성령을 받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은 매우 크도다. 이렇게 이러한 비밀은 매우 크도다.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그리스도 받을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가 아니에요. 최초의 인류 기원도 저희는 다 밝혔어요. 여기서 이 내용을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리고 진화는 뭐예요? 그리고 창조는 이 창조의 의미를 아시게 되면요, 창조란 딱 한 번의 우연이 존재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영감으로, 영감. 제가 이거 좀 있으면 설명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감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는 뭐예요? 진화. 우리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한번 좀 깊게 좀 생각의 차원을 잠깐만 바꿔보면 진화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진화란 의미는 뭡니까?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 이것이 진화입니다. 진화. 파동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파동은 진화론 주장하시는 분들, 파동도 진화가 됩니까? 나 이거 되묻고 싶어요. 파동도 진화가 됩니까? 파동이라는 건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게 진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 이 진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것도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 맞다.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이 진화다. 여러분 이제 이 진실을 오늘 처음 알으신 거예요. 맞으면 좋아요, 구독 꾹. 그런데 미립자의 변화 과정인데 뭐냐면, 빅뱅의 최초의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 뻥 터졌어요. 뭔가, 이 어둠의 공간이 있는데, 이 어둠의 공간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어둠의 공간에 한 점의 빛이 저절로 나타나 뻥 터졌대요.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졌냐? 유기화합물. 생각해봐요. 유기화합물이란, 이 어떤 폭발이 있을 때는요,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뭐냐? 암석, 돌, 이런 고체. 이런 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유기화합물은 폭발 때 일어나는 압력과 열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빅뻥 하면서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우연히. 이게 최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최초의 증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죠. 전제 조건에 오류가 있어요. 폭발하는데 거기에 이 유기화합물을 만들어졌대.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걸 어떤 실험을 하냐? 초고속으로 터널을 만들었어요. 둥근 터널을 만들어서 이 입자 가속기라 그러죠.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전자가 빛과 같은 속도로 그냥 그래서 빵 부딪히게 만들어. 뻥 부딪히면 뭐냐? 빅뱅 현상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 남게 뭐가 남아요? 이걸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뻥 부딪히면 뭐냐? 절대적으로 유기화합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입장에서 땅 터져서 빵 하면 뭐 탄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지겠죠. 유기화합물은 압력과 폭발열에 대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동하는데 이동 과정도 그렇고요. 이 우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가 있어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일어난 일은 지구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태양계나 은하계들은요 스스로 보호막이 있습니다. 지구도 보호막이 있어요. 지구는 대기층이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계에서 빵 해가지고 유기화합물이 날라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태양에서 뻥 터졌는데 지구로 날라 들어왔다.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기권의 이 열로 인해서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는 이 본 강의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는 보는 유기화합물로부터 유기화합물의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뭘로 변하고 뭘로 변하고 뭘로 변하고 뭘로 변하고 뭘로 변하고 우리 인체의 구조만 해도 세포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물의 세포는 어떻고 식물의 세포는 어떻고 그럼요 45억 번 이상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단백질이라는 건 뭐예요? 돼지고기, 살코기가 있어요. 이게 단백질 덩어리야. 근데 이 단백질이 우연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나요? 아니에요. 진화는 45억 번 이상 우연히 일어났다는 우연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과학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냐? 없어요. 느낄 수 있느냐? 느끼지도 못해. 이것을 믿는 게 이 과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뭐가 나왔어 하면은 한 10번 이상 되면은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45억 번 이상 우연히 발생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되도록 이미 설계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혼과 육신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이용해서.
그리고 천국, 지옥, 환생, 귀신의 비밀을 찾았다. 어떻게 찾았는데? 드러나는 현상과 상태를 이용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간다. 지옥은 어디에 있으며 천국은 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지옥은 봐요. 우리 차원의 벽에 오시면 지옥 다 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서 지옥에 가서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영원토록 받는 형벌 다 봅니다. 환생,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육신이 죽으는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다. 이거 다 증명해요. 드러나는 현상과 상태를 여기서. 우리 환생이 어딨냐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환생? 환생은 우리 인터넷에 환생하고 쳐보세요. 환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어렸을 때, 환생은 뭐냐? 어렸을 때 기억이 남아서 증명이 되는데 성장하면서 이 기억의 문이 닫힙니다. 하다못해 무엇에도 내가 환생하여 앞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환생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이삭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내가 예수를 다시 환생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 죽인 그 대제사장이 예수가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환생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환생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이 성경이나 우리 다 귀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럼 귀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길래 귀신이 될까? 이걸 다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이용해서 다 증명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육신이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 살아있는 자와 육신이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신의 대리는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자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데? 이게 인간이 사는 목적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인 것이요. 뭐냐면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난자가 정자한테 요구를 했어요. 너는 나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해주겠지? 살게 해줄 거지? 약속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야지 천국에서는요, 전쟁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고 다들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빅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기쁨과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신이 된 자는 뭐라고 부르냐? 예수 시대 때는 성령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 누구일까요? 이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 이게 뭐예요? 귀신의 귀신. 그래서 이 육신이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환생이든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인데 누구냐? 만신. 요 팔랑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만신. 우리 독일 히틀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이게 만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만신으로 있으면서 이 점을 치죠. 이 자기가 모시는 신과 대화로서 점을 칩니다. 이것을 보고 신령으로 이 알아본다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이 신의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게 발생한 지역과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불경도 마찬가지, 불경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 성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아요, 내용은.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만 믿어. 그리고 문자로 보이는 대로만 알려고 그래.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이 파동 형태의 제3의 빛의 형태로 숨겨진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이 제3의 빛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이게 귀신과 대화하다가,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이 귀신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또 귀신이 있다면은 이 귀신을 돌려보냅니다. 가야 할 것으로 보내요. 그때 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구판. 구판을 벌렸을 때는 만신이 아니라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 이 무당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이런 내용들 다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밝혀내는데? 생각을 통해서. 생각? 그러면 생각이 뭐지? 여러분 이제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됩니다. 생각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 이 생각도 여러분 제가 요 정리하는 동안 한번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생각은 뭘까? 생각이란 이렇게. 생각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정의도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의 생각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초로 공개되는 거니까. 생각이란 첫째, 미립자에서 고전 물리학적인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세상, 즉, 보이는, 나타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인터넷 지금 본 순간 뭐예요? 생각 보면 뭐 알아듣지 못할 말들 많죠? 뭐 누가 뭐 이런 거 주장했다 그러고 누가 뭐 저런 거 뭐 논리를 폈다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이게 뭐지? 하는 헷갈려도. 생각이란 정체를, 생각이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의문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 차원의 벽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다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돼. 이것이 바로 차원의 벽에서 강의하는 일종의 신비한 현상인 것입니다. 모르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렇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차원의 벽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미립자 세상. 무엇이 있어야만 생각해요. 배고파. 그럼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이것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동물, 동식물, 하다못해 우리가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니까 대표적으로 사회적 동물. 모든 사회적 동물은 다 이 생각을 해요. 식물도 이 생각해요. 박테리아도 이 생각을 하고. 단지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지능에 따라서, IQ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거 나타나는 현상 같죠? 미립제 세상이며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간을 포함 모든 생명체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나타난 현상과 상태가 있어야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뭔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멍 때려. 할 일 없는 사람은 낮잠 자고.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나타나지 않은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입니다. 없어. 없는데 생각으로 쑥 들어왔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 하고 만드는 거야. 그걸 보고 영감이라 그러죠. 영감으로 떠올라서, 그 생각으로 떠올라서, 영감으로 떠올라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파동. 없는 거예요. 이 밀입자가 없는데 생각으로 떠올려서 드러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 없는 걸 떠올렸어. 그리고 없다는 건 뭐야? 생각 속에 존재했으니까 파동인 것이죠. 파동의 세상. 정보를 현실로 나타낸다. 즉 현실을 표현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사는 생각이냐?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상하죠?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래. 예, 실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궁금증 잠깐 뒤로 미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짝대기가 5개 있어. 이거 뭐예요? 짝대기야. 네?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악보를 써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머무른 인간의 생각은 짝대기 5개지만 파동의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악보가 되는 거예요. 이 악보는 음악의 음률은 인간 세상에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악보에다 표현해서 드러나게 한 거잖아요. 바로 이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으면 이게 과일이구나 하고 표현하잖아. 근데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과일이 웃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데, 이런 예술, 우리 조각품들 이런 거 보면 휴머니즘. 그래서 사람은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은 있어요. 영어는 휴먼이 있고. 근데 한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인간만 있지. 여기도 이제 많은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오직 이거는 이 생각은 사람만 해요. 사람은 어디에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혼과 육신,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돼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미립자는 혼, 미립자는 육신, 파동은 혼. 혼과 육신이 존재하는 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립자 세상. 양자의 세상에 난 이렇게 있어. 이게 보이는 인간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데? 사람은 뭔데? 사람은 바로 영. 이 사람의 나의 모습은 뭐냐? 파동의 세상에 있어요. 파동의 세상. 파동의 세상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립자 세상에는 반드시 파동, 즉, 일의 세상에서는 파동의 세상에 반드시 붕괴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여기 있어요. 영은 뭐냐? 파동 상태의 빛이 세상이니까 영이 파동 상태의 빛의 세상의 정보를 인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즉 혼에게 알려줘요. 야, 이런 거 해봐. 있어. 그거 다 소스를 줘요. 그런 인간이 생각으로 듣고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음질이 나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인간은 두 개의 세상, 미립자의 세상과 파동의 빛의 세상에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나로 인해서, 즉 미립자 세상, 우리 삼천물리적 세상에서는 보이는 혼과 육신의 인간인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영인 사람의 모습은 붕괴돼서 안 보인다. 또한 삼천 세상, 삼천 미립자 세상에서는 파동의 세상은 반드시 붕괴된다. 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대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설명해주고, 생각이란 여기에서 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란, 이제 여러분 생각이란 정의를 아셨죠? 즉 사람인 영적인 영의 빛의 세상의 모습인 내가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인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영감이라면 이제 할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감을 딱 줘. 그 영감을 떠오르는 것을 내 거로 만든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 같은 이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한강 작가 같은 경우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런 작가가 되는 경우, 우리 캐디언 음악 만든 누구야? 그 음악가. 다 이게 뭐냐? 영감, 미술, 우리 가수들 왜 노래 잘해? 그런 가수분들이 어떤 이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음악 계통으로 발달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이것만 알고 있지. 소질이 있다고 알고 있지. 은연중에 내가, 생각으로 떠오른 것을 일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주책맞게 하고 그런 생각을 버려요. 근데 여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을
내 거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떠오른 것을 이 사람이 주는 이 영감을 미리짜서 있는 인간이 듣고 깨달아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즉 나타나진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생각은 파동세상 제3의 빛 생각이고 1번에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은 바로 미립제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알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왜냐? 그렇다면은 이 속에 숨겨진 큰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걸 알아야죠. 이것은 바로 파동인 세상이 미립자 세상을 드러나게 한다. 파동인 세상의 미립자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 이것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빅뱅에.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창조와 빅뱅과 무슨 관계지? 딱 혼돈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발전 이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파동인 세상으로 미립자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을 보고 보내면 다차원이라고 그럽니다. 다차원.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러고, 다차원의 세상이 3차원 세상을 지배한다고 만들어 드러나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게 있나 하고 의문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전사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새로운 사실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저희 강의에는 지금까지 인간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현상과 상태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란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생각. 두 번째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생각.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생각은 영감으로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으로 인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으로 인한 인류 문명 발전사를 보면은 제1기 문명, 원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 문명.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가 바로 원시 문명이죠. 원시 문명이었어요. 이럴 때는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홀딱 벗고 옷도 없고 이런 인간이 짠하고 나타났어. 아는 게 이 지구에 대한 상식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지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보고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째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래서 번개가 뽀짝짝 쳐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었어.
동물들 다 도망가고.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알려주는, 야, 저 불을 이용하면은, 만들면은,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정보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인 내가 인간인 내가 듣고, 그러니까 제3의 빛 세상 보이지 않는 사람인 내가 영감을 떠올려 혼과 육신의 인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듣고 뭘 발견했냐? 자연 상태의 불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자연 상태의 불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나약했던 인간이 강한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됐잖아요. 자연 상태의 불을 발견해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발명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도구는 뭐냐? 도구 중에서 칼, 무기. 불과 칼의 발명으로 인해서 뭐냐면 무기가 생겼으니까 가장 강한 적에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한 동물들을 사냥을 시작합니다. 어떤 건 잡아서 또 길들여서 키워서 가축으로 삼고. 이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가장 나약했던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결과. 지구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시 문명이에요. 그럼 제2기는 현대 문명. 현대 문명에서 발견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발견은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인류 문명을 획기적인 다음 단계로 변화시키는 발견을 말합니다. 차원에 대해서는 가상공간, 원시문명 때는 자연 상태에서 뭐 했지만, 왜냐면 인간이 이제 발달하니까 가상공간까지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빅뱅을 발견했습니다. 빅뱅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들어낸 빛을 발견한 거예요. 빅뱅. 이건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럼 발명이 뭐가 있을까? 발명. 이것도 발명으로 가상공간의 도구인데, 도구에서 뭐냐? 이번에 칼이 아니라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발명.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 인공위성 못 쏴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가상공간 빅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별자리를 거꾸로 돌려본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광화가 폭발한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빅뱅. 그래서 이걸 발견한 이 컴퓨터, 가상공간의 도구로서는 컴퓨터예요. 이 빅뱅과 컴퓨터의 발견과 발명으로 인하여 결과는 뭐냐? 우주정복을 시작했어요. 우주정복. 자, 그럼 제3기 문명. 제3기 문명은 뭘까요? 이 제3기 문명은 원시 문명, 현대 문명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닥칠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아는 자만이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사람은 이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이며, 학생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가리킴을 목적으로 살게 될 것이며 이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오는데 이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 하는 걸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발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현대 문명, 이제 문명까지인데 아직 요건 이름을 안 붙이고 가상 상태에 불과 자연 상태, 가상 공간,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불. 어떤 불일까요? 아까 그림이 있었잖아요. 태양, 꽃, 사람, 양자 상태, 빛, 양자 상태 빛. 여기는 뭐예요? 꽃에서 반사된 빛은 뭐냐? 제3의 빛. 여기는 물리적 세상, 물리적, 미립자 세상, 보이는 세상. 여긴 뭐예요? 제3의 빛 세상, 파동 상태의 세상이라 했잖아요. 파동 상태. 물리적 세상과 파동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빛은 뭐가 있어요? 바로 제3의 빛. 이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이 빅뱅의 기원 한 점의 빛인 것입니다. 찾았어요.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발명은 무엇일까? 일단 발명도 몰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힌트가 있습니다. 지구를 정복하고 우주 정복 시작했어요. 그럼 우주의 3요소는 뭡니까? 우주의 3요소. 첫째, 은하계가 있어야죠. 은하계. 우주의 3요소, 은하계. 은하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은하계는 태양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야죠. 지구. 지구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체. 이것이 은하의 3요소입니다. 우주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지금 이것 전체 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이 인류 문명이나 문학이나 어떤 철학을 하는 곳에서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해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물리적, 이 세상에 머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세상은 미립자 세상에 전부 다 머무는 사람들이기에 파동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이 은하계와 지구와 생명체가 있는데 우주 정복 시작했어요. 지구 정복 시작했어요. 뭐가 남았어요? 생명. 그 생명 중에서도 어떤 생명? 보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그려야겠네. 꽃, 태양. 여기 파동. 여기 미립자. 우리 인간을 알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현상에 인간을 보는 거죠. 생명체를 본다는 거. 즉, 미립자 이 세상에서 생명체를 보는 것입니다. 차원의 벽을 어떤 생명체를 보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동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생명체는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데?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증명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나타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바로 찾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차원의 백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는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이 미립자 세상은 연구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미지 세계, 알아내지 못한 세계, 아직 학문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계, 바로 차원의 벽이 바로 이 세상을 문을 이제 여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이제는 발명은 없고 생명을 찾는 시대다. 어떤 생명? 이미 이거는 과학계에서 엄청나게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동에 존재하는 세상, 파동 세상의 생명, 이것을 찾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은 살면서 인간이 죽어요. 인간이 죽습니다. 죽음. 죽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 형태의 죽음. 첫째는 육신의 죽음. 이건 뭐냐? 심정지하면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심정지 후. 그런데 뭐냐?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그림이 파동인 제3의 빛. 여기서는 사람, 인간. 바로 심정지 사망 선고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심장이 멈췄어. 그런데 사람은 영이잖아, 영. 사람의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 심정지 후 48시간 지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납니다. 이때 바로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누가 죽으면은 3일장을 지내잖아요. 죽은 지 제3일째 지내는 날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히 알려준 사람은 누구냐? 예수 십자가 죽음 후 제3일 날, 이걸 육신이 죽은 후 48시간 지난 후 성령으로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그래서 육신의 죽음에는 심정지되는 사망과 영이 육신을 떠나는 사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냐, 생명을 찾는, 파동 세상에 생명을 찾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정복, 우주 정복 시작했으니까 인간 정복, 즉 생명 정복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찾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립자 세상에서 육신으로 인해서 붕괴된 사람인 영이 주는 정보를 듣고
생각의 차원을 넓혀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과학자도 아니에요. 2024년 4월 30일까지 건설회사에서 노가다 하면서 생활하다 4월 30일에 퇴사를 했어요. 공사 중단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방송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혼자 다 했나? 저는 이 책을 총 7권 썼는데 표지 디자인부터 안에 내지 디자인, 그 다음에 그 글씨체 폰트 결정부터 한글 워드 치는 것까지 모든 거 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이 책 만드는데 누구의 도움도 걸치지 않고. 이건 뭐냐? 우리가 이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활성화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류 문명의 발전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생각의 차원을 넓혔다는 거. 원시 문명에서 이 불을 발견했던 것도 어떤 영적인 감각.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영적인 감각, 영감. 이제 인간을 찾는 것, 생명을 찾는 것, 그것도 뭐냐? 인간으로 인해서 붕괴된 사람이 보이는 인간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듣고 내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행하는 시대. 이 시대. 영감을 떠올려서 영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대. 즉 뭐냐, 이 제3시대는 영성문명 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렇게 다 이제 글로만 표현한 것을 제가 이 글을 이번 연도까지 하면은 약 한 17년, 19년? 한 20년 되네요. 20년간 7권을 썼습니다. 근데 한 권도 완성될 때까지 한 권도 세상에 공표를 안 했지요. 이번에 공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성문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생각의 차원을 넓혀라.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 생각의 차원을 넓혀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빅뱅의 기원부터 뇌세포의 신호가 뭐 전기의 신호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2교시. 3교시는 여기까지. 네. 여기 3교시. 요게 4교시.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이 체계를 이해를 하시게 되고 잠자는 뇌세포, 생각의 차원을 깨우는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는 기초가 다져진 겁니다. 최소 이 강의 4개를 들으신 분은 저희 차원의 벽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드립니다. 우리 차원의 벽은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내가 딴 저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새로운 학문, 영적인 죽음, 영성시대, 보이지 않는 제3의 빛, 파동 형태의 세상에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자는 뇌세포 깨우는 일을 맡습니다. 저는 그 일만 할 겁니다. 나머지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더 승화시켜서 학술적 논문으로 등단하시고, 더 욕심을 낸다면 노벨상에 도전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 하나가 다 노벨상 도전할 이 논문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은 빅뱅의 기원 2교시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았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강의 시간에도 새로운 걸 많이 배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이 물질 문명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지금까지 눈으로 이러한 세상을 보아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신다면 다음 시간 꼭 청취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